코로나 3차 유행 시작,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자, 오늘은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기 때문이죠. 정부는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 있었던 중대본 서울시 브리핑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정부는 어제 수도권 등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수도권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271명, 그중에 수도권 확진자가 206명. 그러니까 2단계 상향 기준인 200명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니까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 상향한다는 건데, 자, 일단 좀 유의해야 할 점들 조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카페에 가서 이게 음식 취식할 수 없고요. 그냥 테이크아웃 배달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에는 한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되고 음식 섭취 금지가 됩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등교하고 야구장이라는 이런 체육시설은 10% 범위 내에서 관객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는 정부의 이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2단계 조치, 그러니까 뭐 1000만 서울시민 멈춰라, 뭐 이런 캠페인을 또 한다는데 서울시가 그래서요 버스, 지하철 운행을 20% 감축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10시 이후에는 운행 횟수를 20%씩 버스, 지하철을 지금 감축하겠다고 하고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10시 이전에 차를 타고 들어가시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집에 빨리 들어가시라. 예.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요. 사당역 근처에서 사람들하고 몇 명 모여서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 식당에 손님이 한 7, 80명 이상 와그락을 했습니다. 평소에. 마스크도 안 끼고 다들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200~3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참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운 건 이 자영업자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밤 9시면 집에 가야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통금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찍 귀가한 사람,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노트북 화면에 보이는 사람, 아시겠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오프라인 회의장에 있는데 이 대표는 왜 저렇게 화면 속에 연결이 돼 있느냐?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역당국 지침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한 것이 2번째,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에 의해서 자택 대기까지 한다면 지금까지 도합 6번째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9일 저녁에 종로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이게 이 자가격리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다행히 이 대표는 본인이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예, 예.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취재 현장을 다니는 기자들, 특히 이제 이 JTBC 카메라 기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걸핏하면 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사님 혹시 그 검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안 예. 받았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종이 막대 이렇게 길다라 가늘고 긴 막대를 코에다만 이렇게 쓰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 카메라 기자는 8번 그 검사를 받았다고. 코가 다 얼었겠네요.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낙연 대표도 뭐 네.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로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민주노총의 건설노조에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러니까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명이 다치는 이런 큰 사고가 산업 현장에 났을 때 예. 지난번에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그 자세를 보였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채택해서 통과시켜달라.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셨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 문 대통령 오늘 휴가를 갔다고요. 휴가를 가시지는 않고 쉬고 계시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 예. 어쨌든 연가를 내고 대통령이 1년에 22일까지 지금 연가를 낼 수 있는데요. 그 하루 연가를 냈는데 최근에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고 특히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새벽 시간까지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차 때문에. 예. 그래서 과로가 누적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국정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아마 하루 쉬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쉬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궁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들은 어디 뭐 다른 뭐 이 지방에 뭐 이런 데 휴가를 간다고 해도 그렇죠. 그 스태프들이 다 따라가서 또 거기서 또 그렇죠. 계속 국무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 G20 정상회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우선 코로나 백신 지금 전 세계 한 두세 군데 제약사에서 확정적으로 효과 있는 백신 개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개발된 백신들이 생산이 돼서 현장으로 보급이 될 단계가 되면 전 세계에서 공평하게 보급하자. 이런 지금 정상 간의 선언문을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들이 막 거의 사재기하다시피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전 세계 인류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원칙을 하나 채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 건데, 그 기업 인력이라든지 주요 인력들이 해외를 이동할 때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이 대화라든지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요 기업이라든지 주요 인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조치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점 역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이 돼서 이게 정상들 간의 합의 사항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